이계호 교수의 건강한 삶 시리즈 심화 123. 우리나라의 산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역시 소나무입니다. 왜요? 식목일 때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현재는 식목일에 나무를 안 심죠. 저희들이 초중고 대학교 다닐 때 말이죠. 학생들 다 동원하고 모든 국민들이 산에 열심히 나무를 심었어요. 그 당시에 초기에는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전부 땔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산에 나무가 제일 많은 나라도 한국일 정도로 열심히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산 중에서는 소나무가 제일 많아요.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나무가 바로 참나무입니다. 참나무를 가지고 표고버섯 키우고 참나무 가지고 숯 만들고요. 바로 도토리 열매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도토리 나무가 바로 참나무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소나무는 우리가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건 알겠는데 참나무, 도토리 나무는 아무도 심지도 않았는데 왜 산에 그렇게 많을까요? 이 도토리 나무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나무예요. 만약에 그 해에 논밭에 흉년이 들어서 동물들이나 새들이 굶어 죽겠다 싶으면요. 그 해에는 도토리가 많이 열려요. 그 해에 논밭에 풍년이 들게 되면 도토리가 적게 열려요. 도토리는 벼 이삭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서 올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알아요. 식물과 식물은 서로 냄새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도토리가 많이 열리게 되면 그 도토리 가지고 겨울에 양식하는 애들이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들이 이제 도토리를 따서 자기가 겨울 동안에 산에 많은 장소에다 숨겨가지고 이제 겨울 양식으로 먹는데 이 다람쥐가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보통 도토리를 따가지고 양손에 옮기게 되면 한 번에 갈 때 2개밖에 못 가져가죠. 그래서 이 다람쥐가 옮길 때 자기 볼때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볼에 집어넣어 가지고 볼을 풍선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8개 내지 10개의 도토리를 넣고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가서 몰래 숨겨 놓습니다. 이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기가 10개를 숨겨 놓으면 그 중에서 1개밖에 못 찾아 먹어요. 다 치매 걸린 애들이에요. 90%는 못 찾아 먹어요. 못 찾아 먹었던 그 도토리한테서 싹이 나서 아무도 심지 않는 그 깊은 산 중에서도 참나무, 도토리나무가 자란다는 것,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토리나무 즉 떡갈나무가 산 중에 많은 이유가 다람쥐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다람쥐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10개 숨긴 걸 다 찾아먹고 또 옆에 다람쥐가 숨기는 걸 다 눈여겨봤다가 한 다람쥐가 20개, 30개 다 찾아먹으면 산에 참나무 한 그루가 없는 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나무를 심지 않는 한 해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꼴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꼴찌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 꼴찌를 패배자로 인식해버려요. 그래서 꼴찌도 어떡하든지 간에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꼴찌는 꼴찌답게 살면 될 텐데 꼴찌가 무리하게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숨길 때 보면은 참 자세가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못 찾아 먹었던 그 도토리에서 싹이 트려면 반드시 그 도토리를 숨길 때 저 땅속에 있는 흙하고 접촉이 되어야지만 싹이 터요. 만약에 다람쥐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도토리를 숨길 때 대충 그냥 낙엽 위에 이제 그냥 막 숨겨놨다 그러면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 꼴찌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길 때 보게 되면 그 짧은 앞발을 가지고 낙엽을 한 장 한 장 다 들어서 저 깊은 땅 속에 도토리를 하나하나 집어넣는 최선을 다합니다. 산이 산답고 산이 푸르는 이유가 뭐예요? 꼴찌 다람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산이 산답고 산이 푸르는 거예요. 꼴찌한테 필요한 건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입니다. 중간한테 필요한 거는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이에요. 최고한테 필요한 것도 최고가 아니고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꼴찌와 중간과 최고가 더불어서 사는 사회, 이게 가장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이계호 교수의 건강한 삶 시리즈. 영일원 먹을거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본을 회복하자. 왜?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될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식물의 기본이 뭐였어요? 식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은 뭐예요? 인간에게 올바른 먹을거리를 공급해주는 것이 식물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먹거리가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면서 식물이 지금 변질되면서 인간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인간의 기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속에 치아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어른들인 경우에 총 우리 입속에 치아가 32개가 있어요. 32개 중에서 날카로운 송곳니는 아래 위로 따져보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앞니는 위에 4개 밑에 4개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송곳니 4개, 앞니 8개, 12개를 빼면은 32개 중에서 20개가 다 뭐예요? 어금니입니다. 맷돌과 같은 어금니예요. 왜 여러분 입속에 맷돌과 같은 어금니를 20개나 입속에 넣어놨을까요? 씹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이죠. 제가 이제 주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주부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어떤 로망이요? 하루 3끼 밥 안 하고 딱 비타민 하나 먹고 밥 해결하는 것,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요. 인간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 치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러면 뇌 발달 등 뇌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 뱀장어와 같이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금니가 20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음식을 씹어라. 근데 여러분들 잘 씹습니까? 아니죠. 안 씹어요. 왜? 밥 먹는 시간은 돈 벌러 가기 위해서 빨리 먹고 가야 할 시간, 밥 먹는 시간은 뭐예요? 아이들한테는 학원에 가서 수능 점수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빨리 밥 먹는 시간, 이것도 말이죠. 너무 빨리 먹으려고 요즘 어떻게 합니까? 전부 유동식으로 퍼서 그냥 마시고 식사를 합니다. 우리 입속에 어금니가 20개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개를 활용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이라는 거죠. 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계호 교수의 건강한 삶 시리즈. 여러분들 즐겨 먹는 밥떡, 고구마, 감자, 국수빵 같은 것들을 탄수화물이라 합니다. 이 탄수화물은 거대 분자인데 이게 조각조각 나면서 나중에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우리 장 속에 들어와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이 포도당이 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도 하고 활동도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는 포도당이 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어야 돼요. 소위 아밀라제 칩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밀라제가요, 위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침 속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은 언제 나와요? 씹을 때만 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씹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침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위로 들어갔습니다. 위는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요. 아래 위를 딱 활약근을 묶어가지고서 2시간 동안 계속 주물러가지고 완전 죽을 만들어내요. 2시간 뒤에 죽된 녀석을 장으로 내려보내는데 문제는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가서 분해가 되고 난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밀라제는 소화효소가 없으니까 그대로 탄수화물 덩어리가 그냥 죽이 돼서 장으로 내려갑니다. 장의 온도가 39도예요. 매우 뜨거운 온도입니다. 거기에 밥이 그냥 내려갔어요.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짬밥통이에요. 거기 짬밥통이죠. 짬밥통. 여름철에 한 1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러면서 짬밥통 이 장 속에 내가 먹었던 모든 음식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패가 되기 시작하면서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 보통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속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돌, 스카톨 같은 화합물이 나오면서 좀 독한 냄새가 나는데 그것보다도 더 독한 냄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게 뭐예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 속에서 썩고 있다고. 몸이 살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좀 죽겠다. 좀 살려달라. 따라서 인간의 기본은 뭐예요? 씹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뭐예요?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나 직장 생활하는데 식당에 가서 다른 동료들은 일찍 밥을 먹는데 나 혼자서 천천히 먹다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4명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은 한 그릇을 먹는데 여러분들은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을 먹더라도 천천히 먹은 음식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그릇 빨리 먹는 시간하고 맞춰서 양을 적게 먹더라도 천천히 먹었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약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창과 건강을 만족시키는 질적 식사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패턴을 바꿀 때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최고가 아닌 최선을 추구하며 식습관의 기본을 지킬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계호 교수의 건강한 삶 시리즈. 우리 인체에서 가장 무게를 많이 차지하는 재료가 물이에요. 물. 여러분 몸무게의 70%가 물입니다. 전부 다 물덩어리들이에요. 출렁출렁. 그런데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안 지킵니다. 왜? 바빠서 힘들어서 먹기 싫어서 잊어버려서. 기본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 물은 빠져나갔는데 물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체는 혈액이 찐득찐득합니다. 혈액은 영양 성분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하고 면역 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암세포를 전부 잡아먹는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기능이 3가지 기능이 전부 저하가 되기 시작하면 모든 병의 시작 감기부터 암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물을 먹는 건 뭐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무조건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특징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 하루에 물을 먹는 양이에요. 양. 대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하루에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까? 하면 거의 대개 2리터 이렇게 즉각 대답합니다. 왜? 방송에서 그동안에 많은 강사들이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는 분들은요. 그게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물은 우리 몸속에 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여름철에 여러분들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얼음 넣어가지고 화채에서 잔뜩 먹으면 그날도 물을 2리터 더 먹어야 된다고. 꾸역꾸역 먹은 날은 뭐예요? 물을 많이 먹는 날이에요. 수박과 물을 합쳐서 2리터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빠져나가는 물량만큼만 정확하게 물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인체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 색깔이 너무 노랗게 짙은 색깔이에요. 그러면 뭐 하라는 증거예요? 몸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살려달라고 지금 신호를 보낸 거예요. 물 좀 먹어주세요 라고. 그때 물 한 컵을 먹게 되면 금방 10분 내지 15분 뒤에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와요. 그런데 그 노란색은 매우 밝은 노란색, 병아리 같이 매우 밝은 노란색이고요.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노란색은 누런 노란색이라서 석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이죠.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켜요.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갑자기 물량이 왕창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힘이 없어지거나 또는 머리가 아프거나 이게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심장이 약했던 사람한테 심장에 전기 공급이 잘 안 돼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저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되게 되면 내가 먹는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물을 마시지 않는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요. 교수님, 저는 물보다 그래도 녹차나 커피를 먹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저는 물 대신에 맥주 막걸리를 먹는데 어떻습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물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는 차같이 먹고 물은 물같이 먹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하죠. 누가 물으면 물 먹었다 얘기하려고. 그러나 차는 차같이 물은 물같이 마시되 양은 뭘로 보고 한다. 소변 색깔 옅은 노란색이 유지가 되도록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부분들만이라도 어린아이들한테 습관이 되게 되면요. 물 한 잔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영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 과학자로서 먹거리나 물, 또는 치아 또는 다람쥐에 대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세상은 이 인간들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원래대로 기본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인간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기본 회복, 그게 먹거리가 되든 생활 습관이 되든 정신적인 부분이 되든 환경이 되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